안녕하세요. 책솜지기 바다 소야입니다. 오늘의 som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할 책은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집인데요. 이 책은 단편소설 7편이 수록되어 있고 김혜란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바다는 책 어떻게 읽었어? 나는 일단은 김혜란 작가를 원래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되게 이번에도 되게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 사실 이게 작품의 표지라고 해야 되나? 되게 파랑파랑하고 되게 은근히 신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랑 달리 약간의 조금은 진중하고 그러면서도 먹먹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되게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일단 이제 뒤에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소설을 읽고 약간 표지를 보고 소설 읽는데 표지에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표지가 왠지 밝고 이렇게 화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슬펐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7편을 다 읽고 나니까 문득 이 7편의 단편을 굳이 하나로 묶어보자면 약간 상실이라는 주제로 묶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상실을 겪은 인물들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만큼 또 상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되게 공감 많이 갖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읽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총 7편인데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단편은 뭐야? 이제 사실 전부 다 좋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꼽으라고 하니까 진짜 되게 어렵고, 하나를 뽑아보자면 이제 책의 가장 처음에 수록된 입동이라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 그 여러 의미로 마음에 많이 남았고, 이런 어린 아들을 잃은 그런 부부의 심정, 그런 것들을 되게 담백하면서도 감정의 발화를 너무 잘 포착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고 나서도 제일 오래 기억에 남았고, 사실 이 부부가 슬퍼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에는 나도 모르게 나도 살짝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입동을 제일 먼저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는 어땠어? 나도 입동이야. 왜냐면 일단 처음이 조금 강렬했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형태의 이별이든 이별은 항상 슬픈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주인공들이 무너지게 되잖아. 근데 이 슬픔을 나도 겪어봤고 알기 때문에 이런 주인공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일어서는 걸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한편으로 되게 먹먹했고 나도 같은 부분에서 약간 눈물을 머금었거든. 그래서 되게 공감이 잘 되고 되게 인상 깊었던 소설이야. 되게 문학도들이 눈물이 많은가 봐. 맞아. 네, 여기서 입동 안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등장을 하잖아. 이 부부는 이제 또 복분자에게 터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그 복분자에게 묻은 벽을 도배를 하는 행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픔을 승화시키고 이별을 이제 이번에야말로 준비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그 감정이 결국은 터져 나오고 그렇게 성장을 할 거란 암시? 그런 것들을 살짝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너도 이런 비슷한 이별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 이별은 있지. 근데 나는 그 길고양이랑 이별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정을 준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고양이가 왠지 우리 집 주변을 계속 맴돌고 뭔가 유난히 슬퍼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는 고양이였는데, 사고로 인해서 고양이가 죽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되게 슬퍼하는 걸 혼자 머금고 있다가 벼랑간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울어버린 거야. 내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뭔가 되게 슬픔에 안주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해서 계속 찾고, 그러면서 되게 그런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때 그 고양이가 뭔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고양이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보살펴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 너는 어때? 나도
비슷해. 나도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 나는 개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개를 계속 키워오기도 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반려동물이라는 게 약간 주인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주인을 진짜 주인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랑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버거울 때도 있고 되게 고마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키웠던 어떤 시베리아 스키가 남자아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는 진짜 내가 초, 중, 고를 다닐 때 내내 내 옆에 있었고 대학교 입학할 때도 옆에 있었어. 그런데 진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백내장도 오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암도 오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아팠지. 결국에는 이제 또 완치는 못했지. 노견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도중에 죽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가지고 결국 수술도 못하고 그랬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안락사를 시키기로 했지. 더 힘들어하기 전에 보내주자고. 수의사분을 우리 집으로 불렀었는데 라고. 그래서 나는 결국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주사를 놓는 그 순간을 진짜 끝까지 못 봤거든. 그냥 가만히 등 돌리고 있었어. 그냥 그때 마지막 그냥 봐줄 걸, 마지막 모습인데 그냥 지켜봐 줄 걸,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 바깥은 여름에는 많은 이별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야기, 이 책을 정리하는 마지막 이야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도 이별의 이야기인데 남편과 사별한 주인공이 스코틀랜드에 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잖아. 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시리가 주인공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잖아. 시리가 이런 화자한테 어떤 의미였고 어떤 힘을 줬을까?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사실 이 작품에서 시리가 활용되었다는 것 부분에서 되게 의외의 신선함을 많이 느꼈거든.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그래밍된 언어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뿐인 시리를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하게 표현하고 되게 어떤 부분에서 시리가 하는 답들이 되게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어. 다들 그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여기서 이 작가는 시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리라는 AI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거는 시리가 하는 답변보다도 되게 주인공이 시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런 어떻게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실감 그러면서도 타인에게는 차마 이런 남편의 죽음이 어떤 아이를 구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에서 발화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삭혔을 수도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라도 답을 얻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시리가 해주는 답이 궁극적으로 이 주인공한테 진짜 정답이 되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렇게 되물어 준다는 부분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이제 과거에 매여있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그리고 남편이 했을 선택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터닝 포인트. 맞아. 약간 남편의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일단 남편을 잃고 나서 되게 주인공이 스코틀랜드에 큰 목적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갔는데 뭔가 나는 시리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리가 이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로 바다처럼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되게 정체를 느끼는 그 순간에 시리가 의미심장하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 게 이렇게 방황하고 슬픔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게끔 현실로 끌어오는 그런 이끄는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뭔가 바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남편이 해줄 법한 말들을 대신 해준다는 느낌을 바다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공허함도 좀 채우는 그런 역할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 이제 그런 작품을 보면서 계속 시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시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공이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그런 질문들? 그러면서 진짜 그냥 원초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진짜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고 아 정말 시리가 이렇게 답을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한 때도 있지 않았어? 나는 약간 나는 삼성만 써가지고 사실 빅스비는 이런 거 안 해주거든. 해볼까? 해볼까? 해볼래? 네. 시리야. 시리야. 시리야? 시리야. 시리야?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의지? 진짜 필요한 건 대답. 아 이거 작가가 진짜로 물어봤을까? 갑자기 그거 궁금해진다. 왠지 해봤을 것 그럼 이 작가가 만약 갤럭시를 썼더라면 이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빅스비였다면 안 나왔을 거야. 헤헤카카오였으면 안 나왔을 거야. 진짜. 시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소설이었다. 맞아. 5 minutes later. 이게 단편집이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라거나 작품?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혹시 있어? 나는 일단 앞서 말했던 입동이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말고 노찬성과 에반의 노찬성이라는 어린이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 왜냐면 일단 굉장히 일단 초등학생인데 뭔가 노견 에반을 데려와서 책임지겠다고 덜컥 데려왔는데 진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되게 어린아이인데도 저렇게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 되게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 그 노찬성이 용돈을 받는데 초등학생이 머릿속으로 이거는 나를 위해서 얼만큼 쓰고 이거는 에반을 위해 얼마를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되게 뭔가 기특하면서도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 근데 그리고 일단은 또 찬성이 마치 시리처럼 아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에 나오는 시리처럼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 막 할머니 용서가 뭐야? 어떤 일로 하자는 거야? 아니면 잊어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아픈 질문들 있잖아. 그런 걸 해. 근데 그게 왜 인상이 깊었냐면 어렸을 때 내가 그랬어. 뭔가 별거 아니고 나는 기억도 못하는 일인데 나는 그냥 단지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왜 다른 어른들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와서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순수한 질문의 힘을 그 천성이를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것 같아. 그럼 너는 어땠어? 너는 누가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사실 진짜 이 작품들은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을 해보자면 일단 나는 건너편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도하와 이수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고 일단은 내가 이거를 책을 읽고 나서 아는 건데 이제 두 인물의 이름이 되게 진짜 실제 지하철역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대입해보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방금 소여가 이제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작품 이야기를 해줘서 문득 떠오른 게 나는 찬성이도 찬성이지만 에반이라는 개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았거든. 어떻게 보면은 노견 얼마 남지 않은 그냥 떠돌이 개 이런 개가 찬성이의 가족이 되면서 허닝메카드라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이름을 붙여주면서까지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애정 중 하나였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런 둘의 관계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에반이
이제 아프고 되게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암시가 나오면서 되게 찬성이가 에반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게 안락사 비용이잖아. 이 어린아이가 과연 안락사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에반도 이제 찬성이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는 걸 또 알고 있었을 테고 찬성이한테 최소한의 짐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집을 떠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제 마지막에 스스로 진짜 차에 뛰어든 것 같은 이런 암시가 등장하잖아. 난 그 부분이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동물도 그런 삶과 죽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이 김혜란 작가가 묘사했다는 것 그 사실이 진짜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 에반이라는 개 자체가 많이 나는 인상 깊게 남았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물들도 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되게 씁쓸한 것 같아. 가끔은 그래도 알아들어서 귀여울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들은 밥이라는 소리 들으면 나 먼저 식탁에 가라고 계속 식탁 갈 때까지 지켜본다. 귀엽다. 감시해 감시. 잠시만요. 이 작품은 이제 7개의 단편을 엮은 소설집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이 단편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일 거라고 생각해? 일단 여기 7개 단편에서는 각각의 그런 이별 상황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상실과 엮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 여러 종류의 이별이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누가 죽어서 아니면 뭐 연인과 헤어져서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이별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우리는 뭔가 공허함도 얻고 상실감도 얻잖아. 그래서 이런 게 슬픔이랑 각각 엮여서 되게 다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나는 그래도 하나로 엮어보자라면 이별이 아니었을까. 나도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떻게 보면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또 헤어짐이 있는 법이고 삶과 죽음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진짜로 현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해피엔딩 동화처럼 그렇게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결과가 실은 많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심코 외면하게 되는 그런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별들을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마지막으로 바깥은 여름이라고 지어진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 나는 사실 이 질문을 되게 오래 고민했거든. 난 처음에는 이런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 소설이 여기서 수록되어 있는 줄 알았어. 보통 단편 소설집들은 그런 식으로 제목을 짓고는 하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되게 이런 이 소설의 가장 처음 실린 그 작품 제목이 입동이잖아. 겨울이 찾아오는 진짜 그런 제목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제목이랑 꽤 다르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이 느껴지기도 했고 오히려 그렇게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 또한 진짜 모순적이지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작품의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키워드는 상실, 이별 그런 것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런 이별, 헤어짐 그런 것들은 되게 흑백이고 되게 쓸쓸하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진짜 계절로 따지면 겨울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여름은 또 오히려 이런 겨울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별 상황 속에서 이미 떠난 자들과 그리고 남아서 앞으로 남은 삶들을 계속 이어나갈 사람들 그런 두 분류의 사람들을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로 형성화해서 나간 게 아닐까 싶어. 이제 집 안이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고 친다면 그 안에 머물러서 슬픔을 간직하던 남은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집 바깥으로, 그래서 그렇게 여름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성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작가는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진짜 그냥 막연하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더라고. 너는 어떻게 읽었어? 근데 나도 약간 결은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이 제목을 읽고 아 표제작이 바깥은 여름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읽었는데 전혀 아닌 거야. 그 처음에도 말했는데 되게 밝은 이런 소설들이 많을 것만 같았고 근데 읽어보니까 되게 상실과 슬픔의 이야기가 많잖아. 근데 나는 이 제목을 일단 소설을 다 읽고 나서는 제목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 사람이 슬프거나 너무 힘들면 자기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잖아. 되게 무력해지고 되게 살 의지가 없단 말이야. 삶의 의지가. 그래서 어떤 정체감을 느끼는데 뭔가 이런 바깥은 여름이라는 제목이 일단 어떤 사람이 힘든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벌써 여름이 왔다. 겨울이 가고 여름이 왔다. 힘든 시간은 이제 지나서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런 힘든 시기가 지나서 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거를 제목으로 표현해 준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 말처럼 되게 힘든 계절은 겨울이고 이제 뭔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나아가는 계절이 이제 여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것 같았어. 뭔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랑 되게 비슷한 느낌? 이제 시리랑 이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제목도 되게 좋았어.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입니다. 바깥은 여름과 함께 여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솜담솜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책 읽어요. 시리아